자, 안녕하세요. 우리 스포츠 지도사, 우리 공부하시는 여러 수험생들. 자, 지금부터 이제 스포츠 지도사는 어떤 과목이고, 과목별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스포츠 지도사는요, 지금 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국가 전문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실기 시험과 또 이제 면접이 이제 주어지고 있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 필기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를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 기출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학습의 요소로 우리가 체득을 하게 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자격증 취득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기출문제 분석을 올렸습니다.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하나씩 연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학습하다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스포츠 지도사의 그 과목들이라든가 문제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고, 특히 개념학습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90% 이상이 개념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를 철저하고 명확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어떤 개요사항,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문제에 대한 감각, 즉 안목을 키워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그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증이고, 7개 과목 중에서 우리가 5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죠. 2급 같은 경우는 2급을 이제 취득을 해야 그 다음 1급도 나갈 수 있고, 또 건강에 관련된 다른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스포츠 지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이제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그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퍼펙트 에듀에서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급 지도사죠. 최근의 문제는 2급 전문이나 생활이나 장애인이나 유소년, 노인 같은 경우 기본적인 7개 과목에서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이나 유소년, 노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과목이 하나씩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7개 과목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로 했지만은, 추후에는 장애인이나 유소년, 노인 과목들도 우리가 좀 취급을 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5년부터 2019년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데요. 2015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형태가 2가지 형태가 있지만, 한 가지 형태만 정확하게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이 전문과 생활이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나의 문제를 응용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도 문제를 우리가 모두 분석을 좀 합니다. 그 분석을 하면서 그 과목별로 출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도 한번 해봤어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항목별로 분포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재에 잘 담아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더 완벽해집니다. 물론 이제 영상과 기출문제 어떤 그 문제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지만, 교재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공부가 학습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운동역학 분야입니다. 운동역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 과목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운동역학 분야가 가장 문제가 풀기 쉽고 높은 고득점을 하기 좋은 분야가 이 분야다라는 거죠. 수학적 계산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 문제 더하기 빼기 정도만 나오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운동역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운동과 힘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고단위 이해가 아니라 그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역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개념을 명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개념 학습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여러 번 회독하고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5개년도 기출 문제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것만 반복적으로 보시면 문제 고득점은 문제 없다. 특히 이 과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기술을 지도하는 우리는 어떤 지도자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게 다 뭐 개요도 나오고 하지만은 운동학의 스포츠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고 운동역학을 스포츠로 적용하는 크게 양분화되어 있죠. 자, 운동학의 스포츠 적용보다는 운동역학의 스포츠 적용이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운동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운동과 힘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운동역학, 즉 힘의 운동역학을 스포츠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 이쪽 문제가 비중이 제일 크다. 그래서 이쪽을 철저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거를 학습하기 전에는 이게 기초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운동학의 스포츠 적용도 필요하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요라든가 이해라든가 뭐 운동 기술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운동학의 스포츠 적용이나 운동역학의 스포츠 적용이 운동 이 역학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철저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번만 학습하게 되면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는 분야가 바로 운동역학이다. 그래서 운동역학은 한 번 선택하고 학습을 하게 되면 고득점을 하는데 다른 과목보다 가장 용이한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 운동역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